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등에서 식은땀 난다고. 야, 그런데 경어의 본향은 호서였더라. 왜 호서냐면 경어선사가 그 8살 때에 그 전주 그 우동리를 떠나온 뒤로 가장 많은 시간을 18년을 보낸 게 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향이 호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경어선사가 모든 도를 성취하시고 그 대도를 성취하시면서 보임정양 성태를 하신 곳이 천장암이라, 천장암이 경어선사의 본향이야. 그래서 경어선사가 말해요. 나는 항상 뭐라고? 호서로 돌아가는 늙은 중. 호서 병독 귀납, 그 사인 밑에다가 이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쓰세요? 호서 병독 귀납. 병든 늙은이 중. 호서로 돌아가는 귀납. 돌아가는 병든 중이라고 항상 쓰시는, 그게 경어선사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본향은 호서예요. 경어는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늙고 병든 중, 호서 병독 귀납 이래여 자신은 호서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호서에서 정작 몸통인 가야산의 철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1846년 고한말의 세도가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어선사는 1849년생인데 경어선사가 태어나기 전에 1846년에 그 흥선대원군이 그 남영군 묘를 거다가 심으려고, 거다가 그 남영군 묘를 이장을 하면은 왕이 된다고 그래, 어떤 놈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가야산에 절을 태우잖아요. 응? 그래서 천벌 받아 안 받아? 또 천벌 받지. 그것도 그까짓 거 왕 한번 하려고 절을 부시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 가야산에 절이 없어요. 1846년 고한말의 사도가 흥선대원군이 고려시대 나홍선사가 세운 천하의 명당짜리 가야사가 있었거든요. 가야산 가야사. 아이? 가야산 가야사. 근데 그 가야사에 있는 절을 다 털을 허물어대고 거기다가 남영군 묘를 쓰잖아요. 남영군 묘 가보셨나요? 난 남영군 묘 가봤어요. 갔는데 명당은 명당이더라고. 가니까 명당인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거기에 좋은 걸 그 묘를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독일인이 온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온페르트가 와가지고 또 거기를 파요. 말 안 들어준다고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그 남영군 묘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다 가봤죠. 가야사를 불태우고 탑을 부수고 그의 아버지 남영군 이고의 묘를 그 자리에 이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거야. 가야사를 없앴죠. 그래가지고 또 가야사를 없애고 나니까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뭐 보원상가 버릇 하나 또 지어주잖아요. 아주 가관이야. 왕위를 꿈꾸던 인간의 욕심에 의한 궤적은 1868년 독일인 상인 에른스트 오페르트가 남긴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 관을 쎄어싼 두껍고 단단한 회복을 뚫지 못해 실패를 하였더라. 아주 단단하게 쌓았어요. 무슨 막 옹벽처럼 해갖고 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사라진 가야사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역사로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그들이 저지른, 그래서 아마 조선왕조가 망했을 거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부처님 절에다가 묘자리를 해가지고 왕이 되니 이건 살다가 별꼴을 다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2대밖에 못 간다고 했답니다. 그 직관이. 그런데도 그 2대라도 하려고 끝끝내 그거를 부시고 그 왕이 탐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원군도 좋은 꼴을 못 보죠. 나라가 망했으니.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그들이 저지른 흥망성쇠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더라. 일락사로 가는 숲길 섭소에서 가야사를 허문 기아장 조각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사가 작은 절이 아니었고 또 일락사가 있어요. 경주 남산과 마찬가지로 가야산 기슭에도 절이 아주 많았는데 절과 탑이 있던 자리는 가야산 줄기에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그 가야산 줄기에 그 절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일락사를 많이 중창하고 그랬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일락사 밑에 또 있어. 뭐가 있어? 월락사가 있다니까. 일락사, 월락사.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해가 지는가 보죠.
일락사와 월락사가 있으니 일락사와 월락사는 쌍둥이처럼 닮았더라. 경어는 대적광전 뒤 언덕에 월락사 절터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며 사라진 백제의 절로 월락사가 백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일락사만 있고 월락사가 있었으니 대적광전 뒤에 비스미 놓여있는 언덕에 월락사가 있었더라. 올라가니 우물 주춧돌 탑에 깨진 기단부 등 절터임이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더라. 이게 다 가야산에 있는 것들이죠. 가야산에 100개가 넘는 절과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경어의 외삼촌이 있었어요. 금의 대사가 있었죠. 금의 대사가 어디 있었어요? 마곡사에 계셨죠. 금의 대사가, 그죠? 마곡사에서 불사를 하였던 일락사와 월락사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경어는 이것을 돌아보며 오랜만에 삼촌도 만나보고 개심사로 가기 위해 일부러 일락사와 월락사를 택해왔더라. 만났어? 못 만난 것 같은데. 가야산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낮에는 해 뜨는 광경을, 밤에는 달 뜨는 광경을 보고 신라 분무왕 때 의현대사가 세운 천년고찰이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일락사와 월락사가 있었더라. 경어는 일락사를 중간한 금의 대사가 나오네. 외가의 근스님으로 알고 있어 그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 터라 오늘 만공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은 것이었으니. 만났다고 못 만났다고. 자, 중남 서산시 해미면 일락산 사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고찰은 바로 일락사 월락사였으니 해가 떠도 즐겁고 달이 떠도 즐거운 이곳이 바로 화장세계가 아니었을까. 해미 읍선 동편 성곽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 늦가을 산속 날씨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경어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일락사에 간신히 닿았더라. 일락사는 수덕사 말사라고 하는 말사죠. 일락사는 수덕사의 말사로 서산시 해미면 황랑리 일락산 서남편 기슭에 자리한 고찰로 장건연대는 기록문헌이 없어 확실히는 몰라. 사찰에 전하는 사기에라면 신라시대짜리구만. 문무왕 3년 663년에 의현선사가 창건하였으며 인건 해미읍성 완공 4년 전에 조선 성종 18년에 중수하였고 해미읍성 엄청 대단하잖아요. 해미읍성보다 더 빨리 생겼더라 이런 얘기죠. 4년 전에 생겼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락사가 먼저고 이후 두 번에 걸쳐 해미읍성 직사 중수 때 일락사도 함께 했더라. 일락사가 해미읍성 옆쪽에 있으니까 해미읍성 할 때 일락사도 같이 했더라 이런 얘기죠. 뜬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황락계곡이 절골로 불릴 만큼 번성했던 시기에 주변에는 몇 개의 암자가 더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일락사 서북쪽 200m 뒤쪽에는 월락사로 추정되는 절터가 있고 동북쪽 1km 떨어진 일락산 정상에 가면은 미륵바위 아래에 바냐대라는 절터가 지금도 남아있더라. 해가 떠도 즐겁고 달이 떠도 즐거운 절이라. 일락사를 나와 부지런히 개심사로 간 일락사가 개심사 근방에 있는 거죠. 내포 숲길은 내포평야죠. 내포 승리뜰 산수유 나무가 길을 여는 숲길이었으니 등에 걸망을 메고 한 손에는 주장대를 진 구척 장신이 다른 선선에는 망공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따라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망공이 대롱대롱 매달려 따라오고 있던 진짜로 그렇게 써놨네. 따라오고 있더라. 상황산 남쪽 기슭에 세운 개심사 가면은 상왕산 개심사 아주 크게 써있죠. 막 요따만하게 그죠.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왕. 상황산 개심사 남쪽 기슭에 세운 기심사는 의자왕은 망하는 건데 백제의자왕 때 해감 스님이 창건을 했더라 이런데 일락사는 아까 말했죠. 의현 스님. 해감 스님이 창건을 했더라. 개심사에는 비송비숙으로 세상을 살다 간 경어의 쾌적이 많이 남아있죠. 왜? 경어선사가 개심사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 또 개심사에 가면 원규삼위가 있잖아요. 경어선사가 만만히 부를 수 있는 동학사에 원규삼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규삼위가 경어선사의 그 깨달음, 대오의 순간을 같이 하는 게 원규삼위잖아요. 스님! 소가 되어도 고삐들을 구멍이 없다는 소가 뭐죠?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원규삼위야. 근데 원규삼위가 또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동학사 3대 학장이 되고 경어선사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또 개심사의 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원 스님이 이름이 이제 원규삼이가 동원 스님으로 변해요. 이원규잖아. 그러니까 이동원으로 변했는데 욕심이 더럽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땅을 막 사들이고 막 그랬었대요. 어쨌든 나도 몰라. 어쨌든 또 동학사 학장도 해. 원규가 이거 주지로 오면 오네 써있네. 여기가 경선사가 만만하고 편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막 갔다가 막 그 관섭동자한테 가가지고 막 술도 사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영주삼이도 여기 개심사야. 또 원규가 이곳 주지로 오면서 경헌은 이곳을 자주 들렸으니 그리하여 관섭동자에게 동원의 방에 다락을 털어갖고 술을 사오라고 해서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던 정겨운 곳이 개심사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술 심부름 시킨다고 관섭동자가 뭐 했어? 독약을 타버리잖아. 청산가리를. 이런 젠장. 경선사가 또 그 청산가리 탄 그 뭐시여? 청산가리 탄 그 안주를 또 청산가리만 싹싹 가려내고 드셔? 아니네. 살다가 청산가리를 싹싹 가려내고 드시니까 나중에 간섭동자가 경허선사는 다 먹은 줄 알았거든요. 그 청산가리를 안 죽어갖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던 정겨운 곳이 개심사다. 어느 날 경허가 누워있는 방에 해월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물었대. 이거 알죠? 해월이가 그 조육단산 무의진인을 막 일주일 동안 막 방을 틀어박고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해월 스님의 스승인 해안이라고 그 친척이랍니다. 외삼촌인가 말이지. 그래서 친척한테 깨친 말을 말하니까 뭐라고 나는 네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경허 스님 찾아가거라. 그래가지고 물어물어 개심사를 오게 돼서 와서 그 한 게 뭐죠?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거란 말이야. 뭔데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갔냐? 하니까 경허선사가 그거 말고 그래 씨부리는 소리 듣기 싫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근데 사실은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가 맞아 안 맞아? 그 질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끝났어. 그런데 경허선사가 떠보느라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뭐야? 이게 뭐죠? 두 개가 다 통과되는 거예요. 완투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해월 스님도 대단하고 경허 스님이 그 해월이를 점검해 보려고 완투를 다 써먹어요. 들어오너라.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전법계는 안 주지. 응? 그게 1887년인가 8년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1902년 삼수갑산 떠나시기 전에 아까 준 그게 여기 여시해법선 그거예요. 그래서 해월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물었다. 스님!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투해야 한데 왜 이걸 말했을까? 왜 이걸 말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빨리 해월이가 돼야 돼요. 내가 해월이가 돼서 빙의가 돼갖고 경허선사한테 물어보세요. 경허선사한테 여쭤보니까 경허선사가 조는 듯 하는 듯 그냥 발을 이렇게 쳐놨었거든요. 발? 여름이라. 발을 쳐놨는데 발을 걷지도 않고 무슨 저런 놈이 와서 저 씨부렁대는 거 저것도 이게 어디서 주워들은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것 말고 또 이렇게 하니까 졸고 있던 경허가 불상처럼 눈을 반개 한 채 드물었어요. 이렇게. 뭐냐 또 그것 말고 또 뭐냐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해월이 방문 밖에서 그냥 그 이것저것 발을 쳤는데 발을 휘딱 걷어버려 그냥 흑! 이렇게 했단 말이야. 흑!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이 그냥 저는 저 그냥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 있다가 그냥 바락 일어나셔요. 깜짝 놀래서 경호가 부스럭 일어났어. 해놓고 들어와 앉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제지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월과의 사제 관계는 그래 놓고 너는 어디에 가 있어라. 천장암에 가 있어라. 해서 천장암으로 보내게 되는 계기예요. 결국은 해월이가 완전하게 깨치게 된 게 언제예요? 집신산 따가 그 해월굴에서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공부를 많이 하다가 막 얼어 죽을 뻔한 거 막 그런 내용도 나와요. 만공스님하고 해월이가 꽁꽁 얼어가지고 동태가 돼서 죽으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그 이거
공이 찍다가 끼쳐서 법을 나중에 줘요. 이렇듯 해능의 삶과 본문을 보이는 구지 수지의 묘리로서 이렇게 자세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인간은 개심사에서 맺어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선사와의 관계는 개심사에서 맺어지고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천장암에 너 천장암에 가 있어 이래가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80 몇 년이냐. 구지화상은 구지화상 알죠? 구저수 구지수지. 응? 구지화상은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언제나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아이 구지스님 너무 하신 거야.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수불스님도 손 안 대고 코 풀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만 하나를 세워 보였다. 화상의 처소에 한 애기가 있었어요. 애기 동자가. 한 번은 구지화상이 출타 중에 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큰스님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큰스님을 칭견하고 법을 청하러 왔는데요. 아니 큰스님은 지금 어디 나가셨어. 그래서 이제 이 동자가 맨날 봤잖아.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구지 스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분노함이 있었던 시자는 스님이 출탄을 하셨지만 나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절을 3번 해라 라고 하니까 절을 3번 했어. 그러면서 물어봐요. 화상께서는 어떻게 법을 설하시던가. 동자는 구지 스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이게 일지선이라 그래. 일지두선 말없이 손가락을 세워 보였어. 아휴 우리 동자님 진짜 영업하시네요. 딱 닮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뻐가지고 이제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단월이 뭐예요? 단월은 옛날에는 신도를 단월이라고 그랬어요. 경화선사 시에도 나와요. 단월 아시겠죠? 단월. 그 단월은 신심이 나서 동자 스님에게 시주돈을 내놓고 합장을 하면서 물러났어요. 고맙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구지 스님이 돌아오자 자랑 삼아서 낮에 있었던 일을 떠벌리는 동자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동자의 손가락을 딱 잘라버렸어요. 칼로. 동자는 아파서 이 손가락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 붙들고 막 도망가는데 구지 스님이 다시 불러요. 동자야! 라고 부르려고 되돌아보는 순간에 또 이거. 깨쳤어 이제. 그래서 깨치게 되는 건데 그거랑 똑같죠. 용당 숭신선사 그 누구요? 덕산스님이 와가지고 그죠? 얘기를 시큰 씨부리다가 그냥 덕산스님 떡장사한테 댕통 당하고 그죠? 그러다가 나가는데 스님 방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촛불을 주고 가는데 용당 숭신이 부르죠. 덕산스님 하고 부르니까 예 하고 되돌아보는데 촛불을 푹 꺼버리니까 그 푹 꺼버릴 때 깨친다니까. 이게 다 스승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건 뭘 알려주려고 할까? 불을 확 한 거. 내내 1과 2야. 1과 2. 뭘 알려주려고 할까? 뭐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불을 끄고 뭐를 알려주려고 손가락을 자를까요? 수많은 말을 나는 답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또 말해주면은 나도 지옥에 끌려갈 것 같아요. 집게로 찢겨서 가야 돼서 못해. 나도 못해. 너무 많이 해서. 동자의 말을 듣고 동자의 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렸으니 동자는 알고 아파서 울고 나갔어요. 하는 순간 구지 스님이 다시 동자야 라고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획 돌렸을 때 이번에는 구지 스님이 뭐야 이게 손가락을 들어버렸으니 이것을 본 순간 동자는 호련히 깨쳤죠. 호련히 그 듣게 깨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연이라고 그래요. 기연. 이 구지 스님은 천룡선사라고 하는 스님의 제자인데 나중에 이 구지선을 누구한테 배우면 천룡 스님에게 배우는데 나중에 그러시죠. 평생을 쓰고도 나는 못 쓰고 간다. 이거 편하네. 그치? 뭐지? 가니까 스물선원 가니까 스물스님도 이 짓 하고 있어. 구지 스님은 열반에 들 즈음에 문화의 스님들에게 말하였어요. 모여라. 나는 천룡 선사에게서 한 손가락 선, 그죠? 구지선을 선을 얻은으로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내내
구지 스님도 이거 어렵게 친 거야. 그죠? 말을 마치자 구지 화상은 멸도에 들었더라. 멸도에 들었더라. 멸도에 들어야죠. 구지 선사의 일지두선. 일지두선. 손가락 하나로 가리키는 선. 일지두선. 이게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가? 일지두선이었더라 이런 말이죠. 개심사는 마음의 부인이 열리는 저녁. 개심사가 막 그냥 첩상왕산 개심사. 아이고 그냥 대갈통만하게 써있는데 속이 다 뻥 뚫리죠. 개심사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절이다. 누가 개심을 증득했다 그랬죠? 경허선사가 방아람 스님에게 하남 중원 이복의 중원이 해서 개심을 터득했노라 라고 했어요. 개심을 넘어섰도다. 지금 너는 깨치지는 못했지만 개심을 넘어섰더라. 그래서 이 개심사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절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걸림없이 자연스러워진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개심사 신검당이 있죠. 구불구불한 기둥은 열린 마음의 경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에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가면은 신검당에 가면 신검당도 이게 누가 한 말이겠죠? 영은직은선사 경허선사의 화두 묘삼이거 마사도래의 주인공인 영은직은선사가 쓴 신검당. 검을 찾아 헤매었어요. 찾을 심자야. 검검자고 칼검자고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안양로 앞으로 그 개심사 가면은 안양로 앞으로 또 뭐가 돼요? 장병의 연못이 보여요. 그런데 그 이 안양로가 또 있죠. 어디? 서산 부석사. 부석사에 가면은 안양로가 있는데 거기는 또 연못이 있는 게 아니라 서해 바다가 바로 출렁거려요.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그러니까 그게 또 안양로가 두 군데예요. 안양로는 두 군데만이 아니야. 많아. 어쨌든 서산 부석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개심사도 있고. 네, 개심사 안양로 앞에는 연못이 있어요. 장방형 연못이 보인다. 백제계 연못의 전형으로 백제시대 만드는 거예요. 이 연못에 걸리는 나무다리. 그거 아시죠? 개심사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절이고 때묻지 않은 절 중에 하나잖아요. 가면은 그 외나무다리 건넌다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연못이야. 장방형의 연못. 네. 우리나라의 사찰 중에 드물게 아주 보존이 잘된 절. 임진왜란의 전하를 입자나 옛 목조 건물의 자태를 유지한 정각이 꽤 여러 채가 있었으니 만공을 들이고 개심사에서 대충 돌아본 경우는 서둘러 보원사지로 했다. 이 보원사지가 거기에 아까 그 가야사를 뺏고 난 다음에 은혜를 갚는다 해가지고 보원이에요. 보원행 아시죠? 갚을보.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줘요? 대원군이 해주죠. 보원사지로 행했으니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근 절터 보원사지로 가려면 산신각을 또 끼고 도는 오붓한 언덕길을 또 올라가야 돼요. 개심사에서 높이 있어서. 경어는 보원사지로 가는 길에는 언덕길 꼭대기에서 보니 서해바다가 보일 듯 한 곳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5층 석탑과 단간지주가 남아있을 뿐 보원사지는 가만 없어요. 절타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원사지에서 복원한다고 말은 하더만 거대한 폐선처럼 나타나더라 이런 말에 보원사지가 둥둥 떠 있어요. 보원사지였다. 보원사는 개심사와 서산바의 삼종불 사이에 돋구인 절이었으니 서산바의 삼종불 가는 길 있죠. 그 사이에 보원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간지주만 남아있죠. 그래서 5층 석탑이 있어요. 그 옛날 화려했던 시절 백제의절 강당사가 당진군이 강당군인가? 하여튼 강당이 있어요. 강당사가 보원사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보원사의 전신이라는 이야기와 함국을 통일하는 신라가 법령지의 백제 땅에서 한 화엄 10차례 하나로 보원사지는 아직도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절터만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고 이 보원사지가 그 대원군이 준 게 아닙니다. 대원군이 준 거는 있어 거기에. 뭐더라 이름이. 경어는 어린 만공을 데리고 다시 용연기곡이 흐르는 길로 향하고 있으니 용연기곡에 비친 나무 그림자의 기운은 석양에 해가 걸려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구만. 그죠? 해가 치면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 만공 데리고 빨리 가야지. 근데
그 해질 무렵에 그 어디야 이거 서산 그 마애불 여기 지금 마애불 있잖아요. 가면은 그 진짜 그 마애불이 웃어요. 그 햇빛에 비쳐서 아름답죠. 이 살결이 막 보석보석 나고 그거 보러 가신 것 같다. 저녁 무렵 이윽고 다리를 건너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서산마의 삼전석불을 친견했더라. 석양이 나오네. 석양에 비친 마애불의 얼굴에는 불그레하게 물든 보살들의 천진한 얼굴들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죠. 잔뜩 미소를 머금고 경어의 일행을 받지 진짜 웃고 있어요. 내가 갔을 때도 웃고 있었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발령을 논산 관촉상 은지미록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내가 애들한테 칠판에다가 글씨 써주고 창문에 가서 쳐다봐요. 은지미록 부처님이랑 얘기하느라고. 은지미록 부처님이 그냥 여기가 털이 그냥 살이 뽀송뽀송한데 그냥 비 오는 날은 그냥 펄거적적 해가지고 입술이 촉촉이 젖어가지고 또 입술을 그려놨어요. 은지미록은 빨강색으로. 입이 딸룩딸룩 실룩실룩해요. 부처님이랑 내가 얘기했죠. 진짜라니까. 아마 이 마의 삼존불도 이 미소가 이렇게 막 놀라웠죠. 저도 갔거든요. 근데 마의 삼존불은 각각의 위엄을 내뿜듯이 뽐내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륵부처가 있고 왼쪽에는 재화 갈라보살이 각각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시간을 가리키면서 하나의 통일된 시간 속에 세 분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분이 석가모니야. 세 부처가 한결같이 터질 듯한 미소를 입이 터질 듯이 웃으시잖아요. 마애불. 마애불은 진짜 걸작이에요. 그죠? 어느 날 또 내가 웃기는 게 뭐냐면 나도 이상한 인간이죠. 그냥 젊은 날 이야기예요. 대학원 다닐 때인가 보다. 갔는데 이렇게 그 석양에 그 삼존불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입술을 실룩실룩거리고 웃고 계시는데 갔는데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놀라웠죠. 그래서 그때 내가 거기서 잠깐 결심을 한 게 나 학교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거 지킴이나 할래. 이게 또 밤이 돼가지고 또 나쁜 놈들이 또 타종교가 와서 뭐를 부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허허벌판에 있을까. 여기 지킴이로 그냥 내가 살다가 가고 싶다. 대학원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해서 그 지킴이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지킴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정각을 세웠더라고. 이렇게 그 철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답답해서 어떻게 우리 부처님. 나중에 갔더니 또 뜯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때는 거기 학교 그만두고 거기서 평생을 그 지킴이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되게 단순해요, 내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뽐내듯이 드러내며 하나의 통일된 시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새 부처가 한결같이 터질 듯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합장하는 두 천진물을 환영하고 있었으니 거기 합장하는 천진물이 또 있어요. 밑에 서산바의 삼존물까지 찾아온 다음에야 보원사지터를 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옆인데 마애불이 있는 곳에서 용영 계곡을 따라서 더 들어가 보면은 비교적 넓은 벌판이 나타나요. 그게 보원사지예요. 근데 거기에 5층 석탑이 지금 남아있죠. 이곳이 상황산 서남쪽 계곡에 자리한 운산면, 운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 여기 살아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운산이에요. 운산면 용영리의 보원사터라. 상황산과 가야산은 한 자락으로 이어져 있고 뜻으로도 상황산이 코끼리 상자죠. 가야산이 모여있던 부처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또 한백이 다 있었어요. 깊은 산속에 한갓진 절터였더라 이런 얘기죠. 뭐 복원한다고 하는데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절터 여기저기에서 백제 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에 있는 백제시대의 서산마의 삼존불상의 본사로 경어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다녀가고 싶었으니 사실 경어선사가 그 동학사에서 18년간 계시면서 다닌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암으로 오시면서 천장암에서 5년간 보임을 하시면서 아무도 못 다니고 계시다가 1885년 그 5월 달에 하산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러한 그 행로가 있죠.
에휴, 그러면 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거 안 해줬어? 아이씨. 어떡하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게 어떻게 졸리려고 그러냐.